혹시 경선에 임하시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? 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죠. 네. 그렇지만 민주당은 제 집입니다. 제 집을 제가 나갈 수는 없겠죠. 네. 한 달, 두 달 전부터 송갑석은 하위 20%일 거다. 송갑석은 컷오프다. 이게 마치 저의 뭐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. 미디어 오늘. 물으실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. 네. 혹시 경선에 임하시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? 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죠. 네. 그렇지만 민주당은 제 집입니다. 제 집을 제가 나갈 수는 없겠죠. 네. 민주당 의총 이후에 어떤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어떤가요? 뭐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.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 시기가 되면 주변 상황을 잘 모릅니다. 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쪼개진 뒤에서 개혁신당이 쪼개졌네 하고 알 정도였으니까. 그래서 사실은 동료 의원들이지만 동료 의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. 물론 오늘 뭐 불참한 의원들도 뭐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긴 했지만 사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서도 의미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분명한 어떤 답을 요구하는,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지도부의 책임을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원내대표가 또 관련해서 또 뭐 몇 가지 답도 했고 또 몇 가지 답도 하겠다 이런 또 의사 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것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워낙에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우리 뭐 총선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또 경선도 결국은 뭐 다음 주 이렇게 가면 거의 막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지막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례적으로 하위 통보 받으신 분들이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데 있다고 보시나요? 우선 이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간 적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럼 통상 우리가 경험을 보면 그 다음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. 그 다음에 알려지는 것은.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의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게 이제 뭐 그분들의 뭐 평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편중돼 있잖아요. 어떤 뭐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것은 분명히 불명예죠. 불명예고 이전 같으면 숨기고 싶은 꼭꼭 상황이고,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닌가요? 이게 뭐 더 이게 뭐 오랫동안 숨겨질 수도 없는 일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 달, 두 달 전부터 송갑석은 하위 20%일 거다. 송갑석은 컷오프다. 이게 마치 저의 뭐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. 근데 저뿐만 그럴까요?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서 또 특정 성향의 의원들한테 있었기 때문에
그런 것들을 상대 후보가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그 소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재 경선 상황입니다.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. 의원님 일각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고 현역하위 명단도 한쪽에 좀 쏠려있다 지적 나오면서 당권이랑 대권을 생각해서 비명계 의원님들을 공천 학살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? 그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뭐 그것이 우연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정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. 실제하고 또 상관없이. 그래서 뭐 사실이 어쩌느냐 진실이 어쩌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과연 지금의 공천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,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,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잠재우지 않는 한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은 근본적인 질문에 서 있습니다. 과연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냐.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오해였던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불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지도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더 우리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 할까요? 의원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. 네. 그 지도부 책임 제기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아예 비대위 체제를 꾸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? 뭐 이제 그 의총에서는 지도부 책임제 이런 이야기는 있었고요. 있었는데 뭐 그냥 뭐 저의 의견, 저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뭐 지난 12월 말에 마지막 시기이니 뭐 그런 말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? 이재명 대표 없이도 이 총선은 이길 수 없고,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혼자만으로도 이길 수 없고, 그래서 우리의 단계를 위해서는 비명 친명 가릴 것 없이 또 이재명 이낙연 가릴 것 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통합선대위를 조기에 빨리 꾸리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12월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은 뭐 다 지나갔죠. 뭐 선대위 비대위 말이 좋지만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누구 올 사람 있을까요? 또 지금 민주당에 누가 의미 있는 분 중에 선대위원장 올 사람 있을까요? 뭐 저는 결국 어떤 의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다 절박함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없고 또 그 사실이 어쩌고 저쩌고는 두 번째 문제고 워낙에 당장에 우리한테 부여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는 너무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전 지역구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 심판을 이루고 총선 승리를 해야 되겠다. 이 하나의 원칙으로 빨리 당이 그런 방향을 정하고 일치 단결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어쩌고 하기에도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